법률행위는 형제간이 몇 형제라고 그랬죠? 그렇지, 사형제. 법률행위는, 자, 그러면 법률행위 속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법률행위 속에는 법률행위 하는 사람 들어가죠. 아직 쓰지 마셔. 당사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법률행위 속에는 세 고개를 넘어야지. 다시 한번 당사자. 다음에는 이제 오늘 대리 배울 거라고 이거. 그래서 당사자라는 고개를 넘고 목적이라는 고개를 넘고 그다음에 의사표시라는 고개를 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대리라는 고개를 넘어야 돼.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성립이 됨과 동시에 형제가 아니 오늘은 요 대리를 배우는데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도 법적 상태가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하나는 확정, 무효. 확정, 무효가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 유효. 다음에는 불확정, 유효. 갑자기 또 변호니까 이상해요. 그 다음에 불확정. 이제 오늘의 초점은 불확정, 무효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 여기 써 나가지. 한 바퀴 돌린 거라고. 그러면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확정 유효가 되려거든. 여기서 확정 유효가 되려거든. 당사자에서도 잘못이 없어야 돼. 목적에서도 잘못이 없어야 되고 의사표시에서도 잘못이 없어야 되고 대리에서는 어떤 짓 하나 배우냐면 자 따라서 해본다. 대리권 존재. 이만큼만 써보셔. 잘 되면 오른쪽에다가 75페이지 오른쪽에다가 중간에다가 딱 잡아. 틀을 여기다 이만큼 잡으라고. 중간에다가. 그리고 이제 공부했던 걸 이제 뜯어 맞추면 돼. 중간에다가. 그래서 오늘은 어디 배운다고? 대리. 그럼 대리에서는 어떤 요건? 대리권 존재. 요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대리권 존재. 그러면 대리권이 없으면 어디로 가겠어? 대리권이 없으면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목적이 반사회의 경위면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를 했는데 목적이 반사회의 경위면 확정 무효. 통정 허위 표시면 확정 무효. 대리인이 실수로 착오로 의사표시했다면 불확정 유효.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당했다면 불확정 유효. 이런 거 아시겠어? 아직 저거 잘해야 공부를 잘하셔. 그거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얼른 메모오셔. 오늘 배울 주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요거 하나 배우고 가는 거예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확정 무효라고 해서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확정 무효. 여기 배운다고. 불확정 무효. 메모하셔. 갑이 지금까지는 갑이 소유하는 X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는가 이걸 배웠지.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 당사자를 정해서 당사자 행위를 정해서 표시했던 거지. 그래서 누구에게 팔 것인가? 누구에게? 이게 당사자. 얼마에 팔 것인가? 이게 목적. 당사자를 얼마의 목적 의사를 정해서 의사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 의사를 정했어. 그래서 표시했더니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지금. 그럼 지금부터는 뭘 배우냐면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을 물색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시켜. 누군가에게. 그래서 토지를 팔아달라라고 부탁을 한다고. 그러면 부탁받은 사람을 따라선다. 임의 대리인. 부탁받은 사람을 임의 대리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부탁받은 사람을 우리는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고 시험에서는 항상 이렇게 갑은 대리인 을에게 이렇게 나와 꼭 사례가. 그래서 갑은 대리인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병에게 팔 것인가 을이,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이래서 중간에서 갑의 이름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과. 그럼 이때 이제 부탁을 한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고 부탁받은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자, 대리인이, 자, 지금까지는 여기 우리는 대리가 없으면 매도인이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가를 정했어. 그럼 이제 대리인이 이제 이거 정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 자, 이걸 요것만 결정하면 돼.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부탁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의 의사를,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의사를 본인이 결정하는가, 대리인이 결정하는가, 요것만 결정하면 돼. 본인이 결정하겠어, 대리인이 결정하겠어. 그럼 다 끝이 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한 장 넘겨보셔. 페이지 77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3번 받은 사자 있지? 그 사자 오른쪽에 써봐요. 사자 오른쪽에. 사자 오른쪽에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자,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의사. 얼마에 팔 것인가? 의사를 정해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의사를. 얼마에 팔 것인가? 의사를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그대로 본인이 정한 대로 시킨 대로 가서 거래하면 이 사람을 사자행위라고 그래. 다시 시킨 대로 하는 행위. 사자행위. 그러면 자, 사자행위는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인데 본인이 시킨 대로 하는 법률행위라니까. 따라서 본인이 시킨 대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자행위, 대리인이 지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대리행위. 다시 한다. 본인이 시킨 대로 하는 행위, 본인의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행위, 이걸 대리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표시를 해. 그러므로 토지 가격의 시가가 10억일 때 11억 받을 것인가 9억 받을 것인가의 여지를 누가 정한다고? 대리인이 정한다니까. 대리에서는. 그래서 대리인이 정해서 표시함으로 의사표시가 일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의사를 비교해야 돼. 대리인만 기준으로 하면 돼. 끝. 그러면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함으로 목적도 대리인이 의사표시한 대로 정해지잖아. 따라서 목적이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적극 가담했느냐의 여지를 결정할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대리인만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 이것이 대리행위라고. 이렇게.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착오로 했다면 어디요? 불확정 유효. 대리인이 사기당했다면 불확정 유효.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한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면 확정 무효. 대리인이 한 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면 확정 무효.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마치 멍하고 계시는 분은 19페이지를 다시 가보자. 멍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 봐. 가서 야, 백건생이 강의 어렵게 오니까 다른 동영상 봐야 되겠다 하지 말고 맨날 가르쳐줘도 지금 멍하고 있으니까 그럼 19페이지부터 출발을 해. 다시 한번 19페이지. 무슨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여기를 출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를 가르치지 않고 가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대법원 판사한테 가서 배워도 소용없어. 이거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괜히 자기 공부 안 되면 열심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내가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어떤 의사한테 갔는데 안 낫지? 그럼 네 탓이요. 다른 의사한테 가봐야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간다. 이렇게밖에 뭐 이 얘기 못 한다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운동이나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병은 자기 운동에 의해서밖에 치유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맨 뛰어다니니까 암이 안 걸리지. 뛰어다니니까.
근데 사람들은 뛰어다니지 않잖아. 이렇게 가만히 느끼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 여러분들이 먼 데서 스승을 찾으려고 하지 마. 가까운 데 이 길이 있다고 이렇게.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다시 한번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계속 반복해 주지 않고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처음 알았어?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가 들어가? 이거 하나 더 들어가는 거라고, 대리. 그럼 오른쪽에 효력요건을 봐. 다시 당사자의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대리인이 이제 당사자가 이제 여기서는 대리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면 본인과 상대방이 당사자가 되는 거라고. 대리에서는 당사자는 다 본인, 상대방, 대리인. 계약의 당사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 본인과 상대방. 그 사람이 당사자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해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하니까 목적은 당사자의 행위는 누가 정한다고 그래서 당사자의 행위는 대리인이 정한다니까 다시 한번 대리인이 목적과 당사자라는 의사를 정해서 표시한다. 이게 대리 행위라고 지금. 그러면 대리인이 당사자와 목적을 정해서 표시했을 때 요 위에가 잘 돼야 돼, 잘못돼야 돼? 당연히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대리에서도 잘 돼야 돼, 잘못돼야 돼? 대리에서는 다 대리권만 존재한다. 이거 하나 배운다니까. 대리에서는 효력요건으로 대리권이 존재해야 대리권이 존재하면 확정, 유효 이렇게 가.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지금 뭔 얘기했냐면 봐. 목적이 강행법규에 반하면 어디냐 그랬더니 못 찾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그 말이야. 거기서부터 출발해. 그래서 오늘은 대리를 다시 배우는데, 자 페이지 다시 간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75페이지에 이제 대리가 뭐냐 밑에 그 1번에 양가로 1번에 2번 가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을 찾아봐. 이렇게 예컨대 나오죠? 예컨대 시작. 예컨대 갑이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대신 매도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이어서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에게 부동산은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효과는 근데 이때 말이야. 이때 갑이 대리인이 병에게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할 때 얼마에 팔 것이냐를 누가 정한다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지금. 의사를 누가 정한다고 대리에서는? 이것을 모르면 그거 읽어봐야 소용없어. 다시 의사를 대리인이 정해서 표시한다. 아시겠지? 이게 포인트라고 이게. 그러면 의사를 대리 정해서 표시해서 책임은 누가 져? 본인이. 책임은 누가 진다고? 본인이.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본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밑줄 그으셔. 타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고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됐어. 이제 더 보면 안 돼. 한 장 넘기셔. 대리의 본질 뭐라고 나오는데 볼 거 없어. 그거 보지 마시고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도 보지 마셔. 그냥 우리는 이것만 하시면 돼. 다 의사를 누가 정하냐? 누가 정해? 그 말과 나왔어. 그 말. 근데 77페이지 사자는 의사를 본인이 정해, 대리인이 정해. 그래서 사자 행위도 대리 행위 아니요. 아니, 사자 행위는 법률 행위 아니요. 법률 행위지만 그것은 본인의 행위지. 근데 단지 의사를 본인이 정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니다. 본인이 시킨 대로 하는 행위. 본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대리 행위 이렇게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셨죠? 한 장 넘겨 보지 마시고 78페이지에 대리의 종류에는 한번 읽어본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그냥 듣고 말아버려. 법으로 정해졌으면 법정 대리.
그리고 본인이 누군가에게 시켰으면 임의 대리. 자, 따라서 해본다. 본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리. 본인이 부탁 여부와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졌으면 법정 대리. 이건 거기 외울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에 능동 대리 나오죠. 이제 거기다가 별표 한 개를 하는 거예요. 능동 대리에다가. 능동 대리에다가. 그럼 이따가 대리행위가 되려거든. 자, 이제 우리는 뭘 공부하냐면 대리에서는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성립 요건으로 내가 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갑이다 해서 매매할 때 계약서를 쓸 때는 매도인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갑이다라고 해서 계약서에다가는 매도인을 갑이라고 써야 된다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현명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현명. 그럼 이제 능동 대리는 밑줄 그으셔. 능동 대리는 현명을 하는 대리. 능동 대리다가 메모. 자, 능동 대리는 무슨 대리? 현명을 하는 대리. 그럼 수동 대리는 현명을 하는 대리겠어? 현명을 받는 대리겠어? 현명을 받는 대리.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 행위의 유효무효만 공부한다고 본질이. 이렇게 맞춰가야지. 무슨 간접 대리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만 맞춰가면 돼. 그러면 자, 능동 대리는 현명을 하는 대리, 수동 대리는 현명을 받아들이는 대리. 그러니까 현명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현명을 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대리를 수동 대리라고 그래. 수동 대리. 그래서 다시 해.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의 구별은 어째서 그걸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를 구별하냐면 따라서 누가 현명을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시면 돼. 누가 현명을 하는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현명만 들어봤지? 현명이 뭐냐면 계약서에다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는 짓을 현명이라 하면 돼. 다시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넘겨. 더 볼 것도 없어.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제2절 무슨 권이 나와요? 대리권. 우리는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 배웠어. 그럼 원인 몇 가지? 두 개.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여기 재산권에 지금 대리권 배우는 거야. 다시 대리권. 재산권이 아니요. 재산권이라고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앞으로 민법에서 나오는 권리는 다 재산권이다 알면 돼. 그러므로 대리권도 재산권이 아니요. 재산권이지. 발생 원인 몇 가지?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대리권을 뭐라고 하면 돼? 법정 대리권. 계약에 의해서 인정되면 약정 대리권인데 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계약인지 단독행위인지 명확하게 법조문에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가 대립이 돼. 그래서 계약에서 생기는 대리권을 만약에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계약이라고 딱 분명하다면 약정 대리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임의로 주었다고 해서 다시 임의 대리권 이렇게만 구별하면 돼. 그래서 대리에는 다시 한번 대리권의 종류에는 한 장 넘겨보셔. 자, 맨 위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는 따라서입니다. 법정. 그리고 2번은 법률행위에서 생기지. 근데 그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수권행위라고 그래. 다시 한번 수권행위. 그럼 수권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리인을 임의 대리인,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 그럼 다시 해. 외울 것 없어. 다시 한번 재산 대리권 거기다 권자만 동그라미 쳐봐. 권의 발생 원인 몇 가지? 두 가지니까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밑에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중에서 수권,
행위라고 한다는 거다. 수권 행위.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수권 행위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법정 대리권은 법으로 정해졌겠지. 그러면 밑에 이제 여러분들은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다 별표를 한다. 지금부터 수권 행위는 이렇게 여러분 2번 수권 행위는 이렇게 별표를 해. 수권 행위는 밑줄 수권 행위는 오른쪽 끝에 불요식 행위이다 이렇게만 밑줄 그으셔. 자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 행위라고 하는데 수권 행위는 요식 행위 문서로 써줘야 돼. 불요식 행위요. 말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토지 팔아달라 이것이 수권 행위라는 거지. 내 토지 팔아달라 이것이 수권 행위라고.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밑에 3번에 수권 행위와 기초적 내부 관계의 구별 나오죠. 그 3번에다가 별표 수권 행위와 기초적 무슨 관계? 기초적 내부 관계를 여러분들 기초적 내부 관계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밑줄 그시고 법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것을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런 표현을 써.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메모. 내 얘기 잘 들어야 공부 양이 줄어들어. 괜히 내 얘기 안 들으면 집에 가서 꼼꼼히 다 읽다가는 망한다고. 이렇게 안 해도 될 내용들이 많이 쓰여 있으니까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그 강의는 안 듣고 혼자서 책 읽고 와서는 엉뚱한 데 읽고 와서는 어렵다고 그런다고. 이거 성공하는 사람은 20%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돼. 그러므로 어느 사회에든 거기에서 적응 못하면 실패 낙오자가 돼. 여기서 적응 못하면 다른 데 가봐야 적응하겠어. 여기서 적응 못하면 적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일요일 어제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돼. 와서 졸아야 돼. 그 젊은 애들 말이야 3시까지 인터넷 보고 하지 마라 그런 거. 그리고 어째 세상을 게임으로 해서 만족하려고 그래. 200점 따면 뭐하냐 그런 거. 게임 점수 따서 점수 파바박 총 쏘아서 하면 뭐하냐고. 탱크 죽이고 해서 뭐하냐고 그런 것들. 젊은 애들 맨 그것을 세월 보내고 있어. 부모들이 얼마나 깝깝하겠어. 공부해야 될 나이에 밤 2시까지 뭐하냐 그러면 이제 문 꽉 잠궈놓고 사생활 침해하지 말아라 딱 한마디 하고 귀싸대기를 한 개 올려버려야지. 나는 그냥 귀싸대기를 올려버려 집에서. 발로 그냥 팍 오지 말라고 그래 집에서 팍. 그래서 몸을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마인드. 그래서 공부를 잠을 좀 잘 자야 돼 공부할 때. 그러면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잘 들어야 돼. 오른쪽에 해설이 좀 이상하다고. 거기 왼쪽에서 3번 여기다 메모해봐요. 빈칸에 여기 빈칸에다가 고용계약 위임계약 속에 수권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메모해야 돼. 고용계약, 위임계약 속에 무슨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수권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고용계약 등을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렇게만 써놔. 그러면 이제 갑이 건설회사 사장님께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아파트를 팔아먹기 위해서 을을 고용을 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고용한다. 고용 목적이 운전하려고 분양하려고. 아파트 분양하려고. 그러면 이 사원이 회사 사원이 이 사람을 민법에서는 이 사람을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나오면 항상 이름이 붙여지지. 매매에서는 다 매도인, 매수인, 고용계약 임대차에서는 다 임대인.
임차인, 도급인, 수급인, 사용자, 피용자. 그래서 고용계약에서는 이 사람을 당사자를 사용자라고 하고 사용된 사원을 뭐라고 하냐면 피용자라고 부르는 거. 이런 건 사원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사용자, 피용자. 자, 그러면 이 피용자가 고객에게 아파트를 팔 때는 매도인이 피용자 사원 이름으로 써야 되겠어? 사장 이름으로 써야 되겠어? 사장님으로 쓰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 현명. 그러면 피용자가 고객 병과 지금 사장 이름으로 거래를 했지? 요 행위는 대리 행위 아니요. 이게 대리 행위요. 눈이 어째서 따라선다. 행위자가 타인 이름으로 하는 법률 행위. 두 번 시작. 이걸 법률 대리 행위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해봐. 여기서 행위자가 타인 이름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대리 행위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하냐면 다 이제 대리권.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 행위. 됐나? 그러면 이 갑이 을을 고용할 때는 옆에 앉아서 바둑두라고 고용해, 분양을 하고 고용해. 분양 임무를 맡겼지? 그럼 분양 임무를 맡겼을 때는 사장 이름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그래서 고용계약 속에는 수권행위가 들어가 있었지? 이때 고용계약을 따라서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 그걸 이해하셔야 돼. 책을 그거 지금 이상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고용계약이나 자 이번에는 갑이 여동생에게 너 은행에 가서 융자점 받아오느라라고 위임장을 써줘. 위임계약. 그럼 위임은 무슨 짓을 위임했어? 위임은 가서 대신 돈 꾸어라고 다른 매매어라고. 그래 이런 것들. 그럼 돈 꾸어라고 위임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융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그런 행위를 무슨 행위? 수권행위. 됐지? 이해하셨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 다리 고용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조합계약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 속에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도록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때 자격을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면 그 고용계약을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그래. 그럼 이제 건설회사 사장이 이력서를 보니까 을은 검단 세롬에서 공부한 공인중개사야. 그래 너는 고용해야지. 근데 병식 요놈은 보니까 어디 부평에서 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너 원인된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안 배웠는데요 그래. 네 잘하는 게 뭐야 임마. 그랬더니 운전 잘한대. 그럼 너 운전해 임마. 운전. 그럼 갑이 병을 운전하라고 고용했지? 그러면 이 고용계약은 원인된 법률관계 아니요? 대리권 주었냐 아파트 분양하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야. 자꾸 이 얘기해서 맞아야 돼 틀려봐야 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못해 그 말을. 그래서 자꾸 이 얘기해서 틀리면 소위 쑥스러워. 괜찮아 무슨. 여러분들이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틀린 사람들을 이 새끼 내가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할 때 먼저 툭 얘기해서 이제 4월달에 싸움 난다고 이거. 5월달 4월달에는 옆에 안 앉아 막 툭툭 얘기하면 개새끼 내 생각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놈이 퍽 얘기해서 정신 시끄럽다고. 그런 사람들 치고 내 학교 가는 사람 못 봤어. 왜? 안 되잖아. 자기는 생각이 빨리 못 미치니까 옆에서 툭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거 생각하려다가 툭 하니까 진짜 부해나거든. 그러니까 책상 치고 나가고 싸움 엄청 해.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다가 저 사람이 갑자기 저기가 있거든. 그럼 물어보면 다 그런 얘기야. 툭툭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 다시 해. 을을 아파트를
검단 새롬 출신은 운전을 하고 고용했어, 분양하도록 고용했어? 그러면 분양 임무가 주어졌지. 그러면 이걸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한다니까, 고용을. 근데 부평에서 온 녀석은 분양을 하고 원래는 분양 공고를 냈는데, 분양하려고 사업 모집 공고를 냈는데 보니까 목적과는 달리 무슨 짓 시켜? 청소 새끼들. 청소나 해라. 자동차 청소. 그리고 언제 자동차 운전을 하거든? 하는 짓 봐서. 그래서 운전을 하고 고용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는 원인된 법률관계라는 말을 써 못 써? 이제 이해하셨지? 그럼 앞으로 또 다음 달에도 3월 달에도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런 얘기 내가 또 해야 돼. 안고 넘어가야 돼. 안고 넘어가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좀 옆에서 가르쳐줘. 그런 얘기 나오면. 그리고 이런 동영상을 잘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동영상을 1.8배 탁 돌려놓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도 내가 백헌 선생 죽으면 민법 강의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백헌 선생 죽으면 이렇게. 그래서 자, 이제 됐어. 양가로 3번에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 관계와의 관계 나오지. 그래서 그 뭐라고 막 써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보지 말고, 양가로 4번도 수권행위와 무인성 인정 나오죠. 보지도 말어.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수권행위 하자 나오지. 더 보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자, 페이지 한번 가보자. 어째서 이걸 공부해야 되냐면,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나오거든. 그래서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 91페이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어디 있느냐? 90 몇 페이지? 85. 대리권은 소멸 사유 85페이지를 한번 펴보셔. 85페이지에 127조로 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라고. 대리권의 소멸 사유 법전 나와나요? 조문? 자, 128조를 본다. 먼저 임의 대리의 뭐라? 종료. 준비되셨남? 자, 법률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은 시작. 법률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은 이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거기다가 중요한 게 지금 중요한 게 원인된 법률관계라는 말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대리권도 존재한다,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종료에다가 동그라미 쳐. 종료에다가.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만 철회해도 대리권을 소멸한다. 그럼 고용계약은 그대로 놔두고 너 분양하는 짓은 그만두어라 라고 철회했어도 대리권을 소멸한다. 다시 한번 종철. 그러면 이제 위에 이것이 임의대리권의 소멸 사유이고, 거기 같이 위에 보면 127조 봤더니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 나오죠? 공통된 소멸 사유 한번 읽어본다. 본인 사망. 그럼 본인 사망에다가 동그라미 쳐. 본사. 대리인의 사망에다가 대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사, 대성, 대파 이렇게 온 사람도 있더라고. 다시 한번 대사, 대성, 대파. 다시 한번 대사성파. 이렇게 동그라미 쳐버려. 대리인에는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인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인이 붙었다는 말은 대리인이 무능력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처리 능력이 없어져 버려서 대리인에게.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당했다는 거지. 다시 대사성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외울 게, 오늘 암기사항이, 오늘 암기해야 될 사항이, 꼭 암기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은 자주 반복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암기사항이 대리권 소멸 사유 나오죠? 이거 외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대리권 소멸 사유. 본사, 대사성파, 종철. 너 금방 외웠던 거 외운다. 시작. 옳지. 자네 금방 외운다.
한번 따라서 한다. 본사. 대사성파. 안 외워지는 걸 막 외우는 거다. 대사성파. 종철. 다시 본사. 대사성파. 뒤에는 그렇게 외워. 이렇게 그렇게 외워놓으라고. 그리고 평생 외워줘야 돼. 그런 것들은 평생 외워줘야 돼. 시험 보러 갈 때가. 그러니까 따로 꼭 외워야 될 거 노트 하나 만들어서 따로 꼭 외워야 될 거 꼭 외워줘야 돼. 그리고 반복 안 되는 거 지난주에 통정허위표시에서 말한 제3자가 아닌 경우 있었지? 그런 것도 따로 외워줘야 한다니까. 중복이 안 되면서 시험 나오는 것들. 다시 한번 상대주양, 손양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는 제3자 아니다. 이렇게 외워줘야 된다고 따로 노트 만들어서. 근데 여러분들 눈빛이 보면 그렇지 외워야 되지. 근데 안 외운 사람들이 있어. 그럼 분명히 5월달에 이사가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외워야 될 것을 외워줘야 그것이 다른 거. 법의로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간다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가야 논리가 서. 그러니까 논리가 필요한 것들은 시간이 많이 가야 되고 단답형들을 외우시고 그러면 다 외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때그때. 자,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될 게 뭐라고? 대리권, 소멸, 사유 이렇게 딱 써놓고 외우시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가면 80페이지 봤더니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라는 말 개념 이해하셨나요? 고용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고용계약 속에 대리권 주는 행위인 수권행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만 수권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 뜻이야 지금. 다시 한다. 고용계약이 수권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그걸 쓰려고 한 거라고. 수권행위가 고용계약이 수권행위의 원인이 되었고 그러면 그것을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하고 밖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고용계약인지 뭐 있는지 잘 몰라 그냥.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기초가 된 내부관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에 3번의 대리권의 범위 나오죠? 여기는 별표 5개시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이제 대리권의 범위.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는 지금 뭘 공부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자,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서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대리권의 범위. 그 말은 뭔 얘기냐면 대리권은 존재하는데 그 대리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런 뜻이야. 이걸 범위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대리권이요, 대리권의 범위요. 그래, 대리권의 범위. 그래서 여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봐. 갑이 이제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는 행위에서 수권행위의 토지를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대리권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아. 매도했으니까. 갑이 우리에게 시킨 일이 분명해, 애매해? 분명하지, 매매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해. 그럼 매도하면 병과 매매하면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돈을 주면 돈도 받아올 자격이 주었겠어, 안 주었겠어? 그러면 땅만 파는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이행수단도 주어졌는가? 이걸 공부하는데 토지를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그 다음에 돈 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넘겨줘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를 대리권의 범위라고 불러. 다시 한번 대리권. 범위. 다시 한번 대리권. 범위. 그럼 대리권 토지를 매도하도록 대리권 주었다면 잔금 수령 권한도 받아 있겠어 없겠어? 이런 걸 대리권의 범위라고 한다는 거야 이게. 아시겠어?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에 자 2번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 어디에서 정해지냐면 다시 수권행위를 해석. 거기다가 해석에다가 메모. 이제 수권행위 해석에다가 자 메모해야 돼. 수권행위를 분석해 본다는 거예요. 분석해 봤더니 자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어.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해, 애매해? 그래서 수권행위 해석상 이렇게 써. 명확한 경우. 그 다음에 명확한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이
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명확한 경우는 잘 들어. 명확한 경우는 본인이 시킨 일, 응? 본인이 표현 적절치 못하지만 본인이 본인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위, 시킨 행위, 그 다음에 시킨 행위 그리고 이행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나오는데 법률행위가 나오는데 쉬워. 대리인은 본인이 시킨 행위만 해야 되겠어. 막 그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100개씩 해버려야 되겠어. 그렇지. 시킨 행위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킨 행위 당연히 이것과 그 다음에 그 본인이 시킨 행위에 따른 이행 수단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걸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법률행위는 할 수 없다. 요거 물어본다고. 요거 쉬워. 이렇게 다시 하면 이행 수단. 그럼 토지를 매매했어. 그럼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그랬다고. 토지를 매매 이행 수단. 그리고는 나중에 기분 나쁘니까 토지 깨자 해지할 수. 이 법률행위잖아 지금. 요 매매를 해야 되고 나중에 또 다른 법률행위를 할 수는 그런 얘기야. 없어. 안 돼. 다시 한번 시킨 행위. 그러니까 시킨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률행위 몇 개 해야 돼? 2개 해야 돼? 1개만 해야 돼? 시킨 행위와 그리고 그 법률행위의 이행 수단만 해야지 또 다른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118조 보시면 돼. 여기는 이따가 배운다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본다. 밑에 판례를 보시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1번에 동그라미 1번 봐. 소유자로부터 자, 매매계약 체결 밑줄 그으셔. 매매계약 체결. 그러면 자,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해라고 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거든 지 혼자서 매매해. 상대방의 의사도 수령해야 돼.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거든 이 계약에 필요한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해야 되겠지.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있어. 여기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돈도 받아올 자격이 있겠어 없겠어? 그게 봐.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엄청 쉽지. 그럼 자, 중도금 잔금 수령은 밑줄 그으셔봐. 중도금 수령은 밑줄 그으셔. 법률행위요 사실행위요? 그래서 써놓는다고. 사실행위야 법률행위 아니라고. 돈 받는 것은. 야, 돈 받는 것이 법률행위지. 그따구로 사고 공부하면 안 돼. 돈 받는 것이 의사표시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아니야. 그냥 돈 받는 것은 받는 건데 무슨 의사표시가 들어가. 그래서 여기는 이행은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 이런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의사표시 아니요. 의사표시 하나만 해야지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잡으면 돼. 자, 2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동그라미 쳐. 체결 동그라미 이행 동그라미.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거든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그럼 돈만 받아와야 되겠어? 등기 서류도 넘겨줄 그런 자격도 있겠어? 그런 거 당연히 포함되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돈 안 주면 잔금을 2달 후에 주어라 라고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은 매매계약의 직접적인 이행과 상관없지.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돼. 매매계약 체결만 하라고 그래서 이행까지 하라고 그랬어. 이행까지 하라고 했을 때는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비교를 잘해야 돼. 비교를.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서 2번에 1번. 자, 금전 소비대차와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그러면 지금 무슨 짓 하다고 그러냐면 다 이제 소비대차, 저당권 설정. 그러면 소비대차와 저당권 설정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행위만 해야지 또 다른 법률행위는 할 수는 없어. 그럽니다. 읽어보자. 수락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금전 소비대차와
그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후 동그라미 쳐봐. 해제. 해제가 무슨 행위야 요거? 또 다른 법률 행위 아니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비대차. 융자받는 행위는 필요하지만 그 행위를 또다시 해지하거나 그런 짓은 돼 안 돼. 그러니까 쉽지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돼. 읽어보면 다 그런 것이야. 밑에 2번 봐. 동그라미 2번. 영수 권한 위임. 돈 받아오느라 영수 위임했다고. 위임. 그러면 돈만 받아와야 되겠어? 조금 깎아줘야 되겠어? 그럼 면제 동그라미 쳐. 면제. 영수 권한 동그라미 그리고 어디다 동그라미? 면제. 그럼 면제는 또 다른 행위 아니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버리면 돼. 애울 것도 없어. 이거 가지고 막 죽도록 애울 거요. 시킨 행위와 또 다른 행위는 돼 안 돼? 그래. 다시 시킨 행위. 이행수단. 또 다른 의사표시. 안 된다 이거야 이거. 그냥 더 시간 끌게 하지 말자고. 넘겨. 자, 이번에는 수권행위 해석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명확하지 않으면, 자,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냐면, 지금 갑의 토지 놓고 공부한다. 갑의 토지가 어떻게 하면 소유권 넘어가나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어.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는가. 그래서 을에게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한 거요. 대리권 수권행위는 주었는데, 대리권 주기는 주었는데, 매각해달라고 주었는지,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주었는지, 임대해달라고 주었는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줄 때의 수권행위의 내용을 분석해보니 명확해, 애매해? 애매하면 갑이 토지 소유자의 행동을 대리인이 똑같이 하면 안 되고, 단지 이 명확하지 않으면, 애매하면 보존행위나 하라 그 말이야. 보존행위, 다시 수선행위 이런 짓이나 해야지. 처분행위 팔아먹어서는 돼 안 돼? 안 된다. 그걸 지금 공부하려고 그래.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 다시 해. 자 따른다.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하여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외운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보관처 있다.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 사용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소유자는 관리행위가 사용행위, 이용행위라고 그러거든. 이용행위, 계량행위인데 소유자는 이용만,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맨 타고만 댕겨 기름도 넣어. 그 짓을 뭐라고 그래? 보존행위라고 그래. 수선행위. 그러니까 토지도 보존행위 할 수 있지. 그러면 보존행위 해야 무슨 이용, 계량행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명확하지 않으면 처분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존행위는 한없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용 계량행위는 하기는 하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만 하라 이렇게 돼. 자 보자. 그래서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시작.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1호 무슨 행위? 그러니까 보존행위가 밑에 보면 보존행위가 뭐 그 예를 좀 읽어봐야 돼. 한번 읽어본다. 가옥수선, 소멸시효 중단, 등기,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 처분, 채권 추심. 채권 추심이 쫓아가서 돈 받는 거 채권 추심이라고 그래.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용행위는 한번 읽어본다. 이용행위, 임대, 대부, 그 다음에 계량행위는 가옥을 수선한다든가 뭐 설비 이런 것들을 계량행위라고 하고, 처분행위는 밑에 봐. 처분행위 보여 안 보여? 처분행위는 매매 등을 처분행위라고 그래. 근데 처분행위는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 1호. 자 2호 대리의 목적인 시작.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한마디로 관리행위라고 불러.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한마디로 무슨 행위? 관리행위. 그러면 이제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자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보존도 할 수 있음 없음? 있음. 관리도 할 수 있음. 처분도 할 수 있어. 근데 대리인은
소유자가 똑같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그 중에서 천은 돼, 안 돼? 안 돼. 보존행위는 할 수 있고 관리행위는 무제한으로 가능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요거 주의하시면 돼. 처분행위는 절대 안 된다. 됐지? 그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뭘 공부하냐면 대리권의 존재를 배우는데 첫째 우리가 공부하는 게 첫째 뭘 공부하냐면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하고 있어. 자, 문제.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요받은 대리인은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맞아, 틀려? 틀린다니까 그거. 토지를 매각하도록 대리권 수요받은 대리인에게는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은 없어. 다시 한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야 그것이 들어가. 포괄적으로라는 말이 있어야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토지를 매각하도록 대리권 수요받은 대리인은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대리권은 없다 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다면 대리권 있다. 이렇게 아셨지? 지금 우리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대리권 있냐 없냐 그거 공부하고 있어. 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임대차는 제한 없이 할 자격이 있다. 맞아, 틀려? 다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임대차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하면 임대차는 이용행위 아니야. 다시 한번 이용 계량은 무제한이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요. 그래 이렇게 연구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옥의 수선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그러면 임대차는 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가옥을 수선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여러분들 가옥을 수선은 지가 가서 하냐? 수선은 사실행위요 법률행위요? 지가 가서 수선하면 가서 막 방 닦고 해. 사실행위잖아. 지금 우리 법률행위 배우잖아. 지금 다시 가옥을 수선하도록 딸딸이 아저씨 불러서 그 경운기 꿋꿋대기 사람 있잖아. 그 니아까요에 딸딸이 오토바이에다가 거기다가 그 엔진 좀 틀고 그런 사람 오라고 그래서 수선시키는 거지. 도급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다시 수선에 필요한 도급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알고 있어야 돼. 야,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수선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럼 수선 지가 가서 수선 하겠냐 마당 쓸고. 수선에 필요한 다시 따라서 수선에 필요한 법률행위 그런 걸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선에 필요한. 이해하셔야 돼. 자, 대리권의 범위 공부했어. 두 번째는 갑이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면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대리인이 정해. 따라서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해버리면 지가 매수인이 되어버리면 자기가 토지를 사버리면 매매대금을 후려쳐버리겠지. 그래서 대리인은 자기하고 계약을 할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자기 계약이나 쌍방 내리를 할 자격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다시 자기 계약은 할 대리권은 없다. 쌍방 대리 할 대리권은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 책에 자 124조를 봐.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나오지. 근데 여러분들이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공부하는 순간 머리가 멍청해져 버려. 지금 우리는 대리권의 존재를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또 대리권의 제한이 나오냐고. 따라서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은 이렇게 하라니까 다시 쌍방을 대리할 대리권은 있어 없어? 지금 이거 공부한다니까. 따라서 쌍방 대리권 없다. 지금 그거 배우고 있다고. 대리권의 존재. 왜냐하면 매매대금을 대리인 자기가 정하니까. 한번 읽어본다. 대리인은 시작.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그 정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리인은 자기 자신이 매수인이 되어서 본인과 직접 법률행위 할 자격은 없다. 그럼 이제 어디? 자기 계약 해버린 거예요.
자기 계약 해버렸어. 그러면 어디요? 무권 대리. 또 표정이 저래. 자기 계약할 대리권 있어 없어? 없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권 대리 이제. 참 쉽다니까. 다시 한다. 자기 계약했으면 그 행위는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가는 거예요. 쌍방 대리 했으면 무권 대리. 그럼 본인이 추인해버린다 그런 얘기야 지금. 더 안 봐도 돼. 한 장 넘겨. 참 오늘은 표정이 참 잘 알아듣는 표정이야. 84페이지. 84페이지. 그럼 이제 봐. 84페이지에 갑이 봐. 이 토지를 팔아야 되겠는데 야 A에게도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고 B에게도 팔아달라고 했고 C에게도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어. 그러면 대리인이 한 사람이요? 여러 사람이야? 여러 사람인 경우 이 땅을 팔 때 여러 사람이 의사를 타협해서 결정해서 매수인을 정해야 돼. 자기가 각자가 매수인을 정해도 돼. 그래.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은 각자가 해도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119조 읽는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시작. 이제 됐어. 그래서 써 수각 이렇게. 뭔가? 그러면 지금 우리 대리권의 존재를 배운다고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할 대리권이 존재한다. 맞아 틀려? 맞지?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다시 한다. 대리인이 수인이면 전원이 의사를 결정해야 돼. 각자가 의사를 결정해도 돼. 그래서 각자가 의사를 결정해도 된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 오호라고. 이해하셨어? 이것이 수각이야. 119조. 그 다음에 124조에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할 대리권 있음 없음? 없음. 이거 대리권의 존재를 배우잖아 지금. 이해 가셨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인은 매매계약을 해서 돈을 주면 돈을 받아올 자격도 있어 없어? 그럼 돈을 주면 받아올 자격도 있지. 응? 그러면 돈을 주면 받아다가 본인 가져다 줘야 돼. 카지노에서 튀겨서 본인 가져다 줘야 돼. 가져다 줘야지. 이놈이 카지노 갈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불러. 대리권 남용. 그래서 오른쪽 간다. 84페이지에 대리권 남용 나오지? 거기다 메모해버려. 들어가지도 마라 안 해. 여러분 읽도 안 하니까 내 믿지도 못하겠어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읽어봐라 해도 읽도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대리권 남용 있지? 이렇게 써. 원칙 유효. 대리권 남용의 의미를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효력만 알면 돼. 원칙 유효. 예외. 항상 자신이 없어. 표정이 얼굴은 참 똑똑하게 생겼는데 항상 자신이 없다고. 상할 수이면 무효. 무엇이면? 상할 수이면. 상할 수 알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이 유효 무효. 자, 뭐냐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대리권 주었다면 을은 토지를 매매해서 병과 매매해서 돈 받을 자격도 있었지? 그럼 돈 받을 자격이 있는데 요 병이 돈을 주면 돈을 직접 갑에게 갖다 주든 말든 지가 뭔 신경 써. 돈을 주면. 근데 돈을 주면 카지노 간다는 걸 이놈이 알아버린 거예요. 돈을 주면 직접 갖다 주든 말든 신경 쓸 것이 없는데 돈을 주면 카지노 가려고 한다는 걸 병이 알았다고. 그러면 돈을 주면 카지노 갈 것이라는 거 알았으면 줄 일이여 주지 말아야 돼.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매매계약이 뭐가 돼버려? 무효. 토지 안 넘겨줘도 된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상할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을 해. 어디를 유추 적용을 해? 비진이 표시 상할수. 내가 거짓말했을 때 상할수이면 무효.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밑줄 그어. 자, 맨 밑에 8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다만 상대방의 상 동그라미 있죠. 다만 상대방이 상 빨간 것으로 상 알았거나의 알 수의 수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상할 수이면 몇 조를 유추 적용하여 요거까지 잘 알고 오셔야 돼. 107조 1항이 비진이 표시야 이게. 107조 1항이 뭐? 비진이 표시. 지난주에 배웠던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무효로 한다 이것이야. 상할 수이면. 자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 배웠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거든 대리권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 수각이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권 없다. 대리권 남용도 유효다. 상할 수이면 무효다. 이렇게 간단한 놈 것을 그냥 오래 공부한 거라고. 그래서 일단 대리권 있어야 돼.